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제가 출장 와서 여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영상은 빨리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출장까지 가지고 왔어요. 김다슬 작가님의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좀 포인트를 바꾸냐에 따라서 기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요.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기분에 따라서 내 하루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기분이라는 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프롤로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뽑은 3가지는 뭐냐. 우선 첫 번째, 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데 남의 마음은 오죽할까. 작은 오해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긋나기도 한다. 그만큼 관계는 여기에 별표를 쳤고요. 어렵고 조심스러움이 요구된다. 섬세하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한다. 우리가 관계를 늘 맺고 살잖아요. 내 주변에는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어렵고 조심스러워 하지 않으면 쉬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존중을 좀 덜 한달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섬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강의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최대한, 정말 안 좋은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정말 잘 부여잡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막으려면 내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찾을지 잘 여러분들도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게 항상 무례한 인간에 꽂혀요. 분명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는데도 확실히 부정적인 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4가지 유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솔직이란 단어 우리 쓰지 맙시다거든요. 솔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좀 상해요. 솔직히 솔직하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상대의 상태가 어떻든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다 해야 된다. 자기가 솔직해지고 싶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난도질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속이 뻥 뚫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친근함으로 무장한 무례함. 친근한 척 웃기지 않는 농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이사이 굉장히 무례하고 뻔뻔한 언행이 끼어 있고요. 본인은 친한 척하면서 뱉는 말인데 듣는 당사자는 굉장히 불쾌하죠. 이를 농담으로 하는 본인만의 착각이 중증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것 또한 또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너랑 친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너 잘 알아서 하는 얘기야. 이 말부터가 마음이 상합니다. 세 번째, 걱정하는 척 무례한 사람. 걱정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어떤 상황이든 감나라 배나라 훈수질하는 거 무례하다.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거든요. 충고하는 척 무례한 사람, 걱정하는 척 무례한 사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네 번째, 가식과 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가식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스럽게 상대를 기만하는 가식이 나쁜 거지, 평소 일반적인 가식은 필수 예절이고 지켜야 할 예의다. 저도 이 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뭐뭐 하는 척, 공감하는 척 하는 거 가식 아닌가요? 그거 상대방이 보면 더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예절이다. 그리고 정말 가식이라는 건 가증스럽게 상대방을 기만하는 게 가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만 갈수록 더 고통받는다. 마음 아픈 얘기가 또 마지막에만 나왔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를 대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제가 오늘 통화를 하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해결이 잘 안 돼서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너무 죄송하다. 우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방법은 없는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게 또 약간 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한 분은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통화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제 이렇게 흥분됐던 그 톤이, 감정이 그분의 그 천천히 말하는 거에 속도가 맞춰지면서 조금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안다인데요.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예전 영상에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저만의 노하우 좀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거절은 최대한 솔직하게 빨리 표시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건 더 안 좋아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은 말투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다예요. 오히려 조급하면 망친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일이든 관계든 아무리 급해도 여유롭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피한다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폭력과 거리가 멀고 욕설도 가급적 입에 담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담백하고 담담한 게 최고인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담고 있고요. 전 마지막 이 부분이 전 이 책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태도에 녹인다. 입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넘치도록 많지만 태도로 유지하는 사람은 귀하다. 제가 이거 보면서 뭐라고 썼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삶에 적용하는 것, 태도로 녹이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이거 이렇게 적용해봐야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좀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변화도 생기고 그래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야 소통을 또 원활하게 하는 사람,
기억될 테니까요. 기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키워드 하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이 책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세이와 자기계발서의 그 중간 어디엔가 있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